우리는 최고 경지에 오른 인물들을 쉽게 접합니다. 최고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헐리우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최고의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 우리는 이들의 놀라운 성과를 매일 뉴스와 SNS, 피드를 통해 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축됩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나의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나도 어릴 때는 꿈이 컸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원하지 않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비참하게도 느껴집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분야에서 마을 최고의 전문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네 가수왕, 동네 마이클 조던, 동네 메시 등 동네의 영웅들은 각 분야의 승자가 되어 성취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저명한 인물들의 출신지 통계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당신이 100만 명 중에 최고의 인재라도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10명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에 연결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영웅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내가 동네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도 메시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동네에서 요리를 제일 잘해도 인스타그램에는 더 맛있어 보이는 요리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친구들 중에는 연봉이 제일 많아도 인스타그램에는 슈퍼카 수십 대를 주차장에 세워둔 사람이 가득합니다.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매년 150만 종의 책이 출간되지만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은 500종에 불과합니다. 최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의 대다수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단 4명의 작곡가의 곡입니다. 승자가 되지 못한 밑바닥의 삶은 황폐합니다. 그곳에서는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죠. 밑바닥의 의미 없는 삶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무의미하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 고달픈 현실을 잊고자 소주 한 잔에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실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나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죠? 남들은 모두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만약 카드게임을 하는데 당신이 받는 패가 언제나 지는 패라면 어떨까요? 그 게임은 조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도 당신이 항상 패배한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게임을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이 패배하도록 수작을 부린 것이죠. 너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아.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넌 금수저도 아니고 능력도 없잖아. 라고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해왔던 겁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쉽게 패배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카드게임에서는 당신이 이기는 때도 분명히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있고 못하는 게임이 있죠.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의 강점과 약점,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내면의 비평가가 또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냥 무시하세요. 모든 게임에는 실패와 성공이 번갈아 나옵니다. 만약 모든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의미는 새로운 분야, 까다로운 분야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을지언정 성장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게임에서는 당장의 승리보다 시간을 들여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비평가는 늘 남들과의 비교를 시도하며 우리를 깎아내리려 할 겁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우리를 망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먼저 비교 영역을 의미로 선택하죠.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보죠. 내면의 비평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부풀립니다. 그리고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당신을 비교하죠. 당신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당신과 세계 최고 부자 간의 격차가 불공평한 삶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의지가 꺾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비평가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상태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의 비평가가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인생이라는 항해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영어에서 죄를 뜻하는 신의 어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즉 제외의 상태가 됩니다. 목표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고 어지러운 정신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인생의 목표를 찾고자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잘 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그만입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나으면 그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이죠.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의 슈퍼스타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오로지 나만의 목표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매일 쌓이고 1년, 2년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당신 눈을 가리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망하게 돼 있어. 죽으면 끝이야.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생각을 바꾸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인생이 꼬이고 있다면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불충분한 것이지 삶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 체계를 바꾸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다른 가능성을 전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써먹어온 낡고 편한 수법들을 버리고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옳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 내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 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힘껏 두드려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으세요. 개인의 삶이 좋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세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알아본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페이지였습니다.